사건과 일화를 따라 걷는 중국 사산책 출발합니다. 지난 편에서 동치제의 황후 아로특 씨의 이야기를 돌아본 바 있습니다. 아로특 씨는 서태후가 마음에 둔 부찰 씨를 제치고 동치제의 황후로 간택은 되었지만 서태후의 안갚음의 대상이 되어 악랄한 폭압과 박해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황제 노릇을 못하던 동치제가 19살의 나이로 죽자 서태후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그녀의 조카뻘 되는 제첨을 황제로 세우게 됩니다. 그러자 아로특 씨는 자신의 운명을 직감하고 제첨이 광서제의 자리에 오른 지 불과 2달 만에 저수궁에서 금가루를 삼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다시 섭정으로서 권력을 행사하게 된 서태후는 황제인 광서제를 제쳐놓고 33년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며 유럽 열강의 침탈야역으로 운명이 다해가던 나라를 더 빨리 쇠락의 구렁텅이로 몰고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잔인하고 악독한 성품의 서태후는 광서제를 허수아비 임금으로 만든 것도 모자라 광서제가 유일하게 사랑했던 여인인 진비마저 우물에 빠뜨려 죽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줄거리만 얘기한 이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의 자초지종을 돌아보겠습니다. 1861년 한풍제의 죽음으로 태후가 된 서태후는 제2차 아편전쟁 중 유럽 열강의 군대가 북경을 위협하자 동치제와 함께 열화성 승덕의 피서산장으로 피난했다가 북경으로 돌아왔습니다. 서태후는 북경에 남은 정적들에게 권력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으나 피서산장에서 미리 공친왕과 연락을 취해 북경으로 돌아오자마자 공친왕의 도움을 받아 정적들을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렴첨정이라는 미끼로 황위찬탈을 꾀했다 하여 고명 대신 숙순을 차명에 처하고 그에 동조한 재원, 다나 등 다른 고명 대신에게 비단천을 내려 목매어 죽게 하였습니다. 서태후가 고명 대신들을 제거하고 권력을 잡은 사건을 신유정변이라고 하지요. 동치제가 성장하면서 계속 권력을 유지하려는 생모 서태후와 친정을 하고 싶어하는 동치제 간의 알력이 생겼으니 이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두 모자 사이의 갈등은 동치제의 황후간택을 둘러싸고 극단으로 치닫게 되지요. 동치제가 서태후의 의사를 무시하고 동태후가 추천한 아로특 씨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자존심이 크게 상한 서태후는 안갚음의 칼날을 황후 아로특 씨에게 돌렸지요. 서태후는 여러 차례 갖은 핑계를 만들어 황제와 황후 두 사람이 접촉을 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황제가 비빈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녀가 처음에 황후로 지목한 바 있는 해비에게만 가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극도의 불만에 찬 그는 아예 해비와 상종도 하지 않았지요. 이는 분명히 생모 서태후에 대한 무언의 반항이었던 셈입니다. 한창 나이였던 황제 제수는 황후를 가까이 할 수 없었으니 원치 않는 금욕에 대한 불만과 서태후에 대한 반항심이 점점 쌓여가면서 급기야 다른 출구를 찾아내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그는 북경 시내 한가담의 기생집에서 매독에 걸리고 말았지요. 이로부터 그는 병석에 누워 끝내 일어나지 못하더니 결국 1874년 12월 5일 이 세상을 하직하고 말았습니다. 6살의 즉위에 황제 아닌 황제 노릇을 하다가 청황조의 황제 중에서 가장 단명인 19살의 나이로 생을 마친 것이었습니다. 동치제가 갑자기 죽자 서태후는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관례상 차기 황제는 동치제의 다음 학렬에서 간택해야 했지만 그 경우 황태후의 자격으로 섭정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동치제의 황후, 즉 아로특 씨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커지는 것이었지요. 아로특 씨는 동치제의 황후간택 사건에서 자신이 망신을 당한 원인을 제공한 장본인이었기 때문에 복수심에서 온갖 핍박을 가하고 있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섭정이 되어 자신이 복수를 당할지도 모르는 일을 절대로 눈을 뜨고 당할 수는 없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결국 서태후는 동치제와 같은 학렬 가운데 가장 어린 황족을 고르는 방안을 생각해내지요. 그리하여 서태후는 대신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수년친왕과 자신의 여동생 사이에서 태어난 조카 제첨을 황제로 삼고 수렴청정이라는 명분하에 다시 정권을 장악하는 데 성공합니다. 동치제의 뒤를 이어
4살도 채 안 된 광서제 제첨이 등극한 후 동치제의 황후인 아로특 씨는 가순왕으로 봉해지지만 이는 단지 의례적인 것이었지요. 그녀는 자신의 앞날이 어떨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서태후의 악랄한 포갑과 악독한 박해를 더 이상 당하지 않기 위해서 광서제가 황제의 자리에 오른 지 불과 2달 만에 저수궁에서 금가루를 삼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향년 21세였습니다. 여기까지는 동치제의 황후 아로특 씨가 주인공이었습니다만 이제부터 광서제가 사랑했던 여인 진비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친아들인 동치제와 불화를 겪었던 서태후는 느낀 바가 있었는지 광서제의 사소한 부분까지 직접 신경을 쓰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썼다고 하지요. 광서제가 스승 옹동화에게 학문을 배울 때 수업을 참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수업을 마친 광서제가 서태후 앞에서 그날 공부한 내용을 암기하면 서태후는 칭찬을 해주었다고도 합니다. 이는 전혀 관심을 쓰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었던 친아들인 동치제에게 대했던 태도와는 분명 다른 것이었습니다. 서태후는 자신의 권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자신의 또 다른 조카를 광서제의 황후로 간택했으며 두 후궁인 금비와 진비도 직접 골랐습니다. 이처럼 서태후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광서제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 하였으나 서태후가 사사건건 정무에 간섭하고 권력을 넘겨주지 않자 광서제는 점차 그녀에게 반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2기간이 1874년부터 1908년까지 33년이었던 광서제의 친정기간은 1889년 2월 25일에서부터 3월 18일까지 단 22일 뿐이었습니다. 그 22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서태후가 권력을 잡았을 무렵 청나라는 외세의 압력과 봉건질서의 붕괴로 근대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던 시기였습니다. 1889년 2월 25일 마침내 18살의 나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친정을 시작한 광서제는 강유위의 변법 자강책에 관심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서태후에게 좌지우지되는 자신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강유위의 정책을 지지하는 것이지요. 서태후도 처음에는 강유위의 개혁정책인 무술변법에 찬성하는 입장이었으나 광서제가 이를 지지하는 목적이 권력을 찾아오려는 데에 있다는 것을 곧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곧 태도를 바꾸어 변법을 지지하는 유신파 제거에 나섭니다. 그러자 유신파의 핵심이었던 담사동은 신시군대를 장악하고 있었던 원세계의 힘을 빌려 서태후를 감금하려 했습니다. 처음에는 원세계도 이에 동의하였으나 상황이 유신파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깨달은 원세계는 이를 서태후의 신복 영록에게 고했으며 영록은 곧 이화원에 머무르던 서태후에게 이 사실을 고했지요. 그러자 서태후는 즉시 자금성으로 돌아와 광서제를 유폐시켰고 황제가 병이 심하다는 이유로 다시 섭정이 되었습니다. 광서제가 친정을 시작한 지 불과 22일 만이었습니다. 이때부터 광서제는 숨을 거두는 1908년까지 유폐된 생활을 하는 황제 아닌 황제로서 비분간개한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태후는 자신을 제거하려고 시도했던 광서제가 괘씸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복수에 나섭니다. 그녀가 동치제의 황후 아로특 씨에게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안갚음에 나선 서태후는 광서제를 대신 변명해 주었다는 이유로 광서제의 후궁 진비를 북삼소에 가두었습니다. 그녀는 광서제가 유일하게 사랑했던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담사동과 양해를 비롯한 유신파의 핵심 인물들을 처형하고 변법 조치들도 취소했습니다. 태후가 유신파를 제거하고 광서제를 유폐하여 다시 권력을 행사한 이 사건을 무술정변이라고 부릅니다. 광서제는 33년의 제2기간 중 친정한 기간이 불과 22일 뿐이었던 허수아비 임금이었을 뿐 아니라 1898년 9월 21일에 일어난 무술정변 이후 1908년 11월 14일에 사망할 때까지 10년 이상을 유폐되어 서태후의 신복인 태감들로부터 구박을 받아야 했던 불쌍한 임금이었습니다. 그의 주위에는 그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고 이를 서태후에게 보고하던 환관들 뿐이었지요.
서태후는 광서제의 병을 핑계로 광서제를 폐하려 했으나 사정을 알고 있었던 북경의 주재한 각국의 공사들이 광서제의 폐위를 반대하였기 때문에 서태후도 어찌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후 1900년 의화단의 난이 일어나자 서태후와 단친왕은 의화단을 이용하여 열강 8개국에 대항하였지만 이는 어리석은 생각임이 금방 밝혀졌지요. 결국 8개국 연합군이 북경을 점령하기 직전 서태후는 광서제와 함께 서안으로 피난을 떠나야 했으며 굴욕적인 신축조약을 체결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진비는 광서제가 유일하게 사랑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진비는 무술변법이 실패하여 광서제가 유폐되었을 때 광서제를 변명해준 일로 서태후의 노여움을 사서 북삼소에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일설에는 광서제와 서태후가 유럽 군대를 피해 자금성을 탈출해 몽진에 나서려고 하자 진비가 황제께서는 몽진하실 일이 아니라 북경에 남아서 강화에 대한 일을 처결하심이 옳을 듯합니다. 라고 간하다가 서태후의 더 큰 노여움을 샀다고도 합니다. 진비의 살해 과정은 청나라 마지막 황관의 한 사람이었던 왕상이 기록을 남겼지요. 그 기록에 따르면 진비는 일반 후궁들과는 달리 활달하고 격식에 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악기 연주에도 능했고 노래도 잘 불렀으며 젊고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진비가 광서제의 총애를 독차지한 것은 그녀가 화장기 없는 얼굴에 머리를 틀어 올리지 않고 남장을 하기 좋아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로 꽃다운 한 명의 미소년 호위관 차림이었다고 하지요. 광서제는 진비의 이런 모습을 매우 좋아했다고 합니다. 아무런 실권이 없이 서태후의 눈치만 살피고 있던 광서제에게 진비와 같은 여인이 나타났으니 광서제에게 큰 위안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서태후가 이 다정한 한 쌍을 보는 것이 그리 즐거울 리가 없었겠지요. 물론 더 큰 원인은 서태후와 광서제의 정치적 충돌에 있었지만 말입니다. 궁에 있는 비빈들도 돈이 궁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진비는 돈 씀씀이가 매우 지혜로웠고 여러 태감들에게 곧잘 베풀 줄을 알았습니다. 돈이 부족하면 친오빠를 통해 내정에서 비리를 저지르던 태감들과 결탁해 돈을 받고 관직을 파는 일을 알선했다고 합니다. 이에 어사가 그 정황을 알고 죄상을 고하여 친오빠는 파면당하고 진비는 엄격히 단속하라는 명이 내려진 적이 있었습니다. 관련된 태감 60명이 직접 처형되거나 장형을 받고 죽었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서태후는 광서제를 굴복시키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진비를 단속하라는 명에 그칠 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이후 친오빠는 상해로 도망쳐 신문사를 운영하면서 진비의 원통함을 널리 호소하였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아무튼 8개국 연합군이 북경을 점령했을 때 서태후는 아무 망설임 없이 잔인하게도 진비를 산채로 우물에 빠뜨려 살해했습니다. 7월 20일 서태후와 광서제는 변복을 하고 조만간 궁을 빠져나갈 순간에 있었습니다. 이때 서태후는 금비와 어전태감들을 데리고 직접 진비가 유폐되었던 처소인 북삼소의 영수궁으로 가서 진비를 불러들였습니다. 영수궁에 있는 동안에도 진비는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초췌한 모습으로 불안에 떨고 있었다고 하지요. 서태후는 진비에게 몇 마디 했습니다. 시국이 혼란스러운 이 마당에 만에 하나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 황실의 체면이 손상된다면 선조를 뵐 면목이 없으므로 너를 데려갈 수 없으니 자진하라는 말이었지요. 진비는 서태후 앞에 무릎을 꿇은 채 살려달라고 애원했으나 서태후는 시간이 지체된다며 빨리 처리하라고 환관들에게 연신고함을 질렀다고 합니다. 나이든 태감들은 모두 슬금슬금 피하고 젊은 최옥기라는 태감이 진비를 들어올리다시피 해서 낙수궁 뒤 서쪽 우물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진비는 살려달라고 울부짖으며 죽어갔다고 합니다. 악독한 성정의 서태후는 이렇게 잔인하게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진비를 죽였습니다. 하지만 서태후도 하늘이 무서웠는지 1902년 봄 몽진에서 북경으로 돌아온 해에 최옥기를 시켜 진비를 임시로 장사 지냈다고 합니다. 우물에서 시신을 건져 올리자
머리는 아직 부패하지 않아 살아있는 사람의 얼굴 같았다고 하지요. 후에 진비를 태감들의 공동묘지인 은제장 담장박 남쪽에 다시 장사 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황제인 선통제 원년 광서제의 황후였던 융유태후를 장사 지낼 때 진비도 청서릉의 구룡욕으로 이장되었다고 합니다. 한편 진비를 우물에 밀어넣어 죽인 환관 최옥기는 그 공로로 승진했다고 하지요. 지금까지 서태후의 질투와 복수의 표적이 된 또 다른 여인, 우물 속에서 살려달라고 외치며 죽어간 광서제가 사랑했던 유일한 여인, 진비의 비통한 삶과 비참한 죽음을 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